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오늘 녹화 방송을 진행했고요. 생각보다 되돌림을 깊게 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역사상 7연속으로 양봉이 주봉으로 나왔을 시에 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사이드 스텝으로 횡보를 치거나 한번 조정을 주고 가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서 과거를 이제 보시면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번 주고 조금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간도 보시면 2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2달 정도 상승을 유지해주고 한번 조정을 주면서 지표를 한번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지표가 과열되기 때문에 지표를 예를 들어 이평은 이격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돌입하기 때문에 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 번은 되돌림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번 녹화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채널링은 이 채널링이 깨지면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채널링이 바로 이거였고요. 결국에는 한번 돌파하고 받아먹나 싶었지만 어떻게 했죠? 전 고점 매물대 깨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저항으로 강하게 한 번에 내리꽂으면서 매물대를 깨버리고 아래서 봉마감을 시원하게 해버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는 롱을 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 올라왔을 때는 계속 숏을 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추세선까지. 그 추세선이 바로 이 추세선이었습니다.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부터 말씀드린 추세선이에요.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이 나오면 우리는 추세선을 되돌림까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편곡이 나면 숏 해칭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라인을 지지해주고 올리는 게 베스트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였죠. 피보나치 구간도 겹쳤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은 무려 4시간 봉으로 거래량과 보이시죠? 거래량 캔들이 두 개가 장악을 하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시그널인데 그 매수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봉으로 더 크게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이평을 맞으면서 흘러버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숏을 들고 계신다면 여기서 반익절을 하셨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최소한 이러한 추세 라인이 깨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도 깨진 상황이에요. 그쵸? 이 올라오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 겹치는 이러한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구간인데 이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가 아닌 저항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은 이러한 추세, 내려오는 추세, 지금 추세가 하락이 계속 가파라지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추세가 나왔었고 2차적으로 이 추세가 나왔었고 3차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보시면 각도가 가파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추세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죠. 이게 이평에서도 보이고 다이버전스 볼링 뱅저 전부 다 보이는 그런 추세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글방에서 공유해드린 이제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고 이게 깨질 시에는 우리는 보통 패턴 머리만큼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깨지는 구간에서 각을 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지지를 해주면서 이 첫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값의 2배 값인 이 매물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일봉인데요.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베어리시하죠. 거래량과 캔들이 둘 다 장악을 하면서 최고점에서 나온 캔들이에요. 그래서 올라왔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뻔한 그러한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린 모습이고요. 깊게 되돌림을 준다면 총 상승분의 되돌림 피보 값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도 이 구간이 236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최소한 내리더라도 한 번은 반등은 해줄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깊게 되돌림 준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린다면 더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리면 베스트인 시나리오고요. 일단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큰 봉에서 지켜보도록 할 건데
주봉도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죠.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월봉. 네, 월봉이 굉장히 역대로 불리시하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도 거의 1년, 2년 만에 역대급으로 매수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고 저점에서 알아올린 후 양봉으로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해 볼만 하지만 과거처럼 이러한 캔들로 다음 월봉이 마감한다? 그러면 또 그때는 또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현물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점에서 우리는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 상승 시그널이 끝날 때까지는. 이더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양봉으로 계속 나오던 캔들이 멈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나 횡보가 가능해질 수 있고 월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냈지만 되돌림이 좀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꺾이게 될 시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지켜보던 자리는 이 매수 구간들이었죠. 이런 매물대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4,000달러 중반이었고 지금이 나오는 게 3,000달러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구간들이 일단은 매수 구간인데 나오는 기간이나 이제 캔들 모습이나 아직은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두배값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배값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이죠. 그래서 이 저점부터 이 꼬리까지 해서 여기가 다음에 중요한 매물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한번 어떻게 차트가 움직이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월봉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멈춘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월봉이 어디서 마감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아마도 이런 구간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루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오늘 녹화 방송을 진행했고요. 테도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녹화 방송을 보셨더라면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테도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고 사실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는 여기가 1차 저항이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비트코인으로서는 지지 구간이죠.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록 지금 보면 적은 반등처럼 보이지만 1700불이나 올렸기 때문에 뭐 10배율로만 있었어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한 16%의 상승을 몇 시간 만에 보여준 반등이었죠. 그래도 수익은 날만한 구간이었지만 깨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이 구간이죠. 그렇다면 이 구간이 깨질 시에는 우리는 이 구간까지 열어봐야 된다. 열어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건 도달하면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깨질 시에는 다음 구간을 이제 알려드리면 웨지 형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지 형태로 보시면서 첫 추세에 대한 확장 값으로 두 배 값을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음에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깨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깨더라도 뭐 빨리 내려오면 상관없어요. 이런 거에서 정확히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마도 비트코인의 최저점,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구간이 이 구간이랑 겹치지 않을까 지금 의심을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도미너스를 꼭 지켜보시고요. 이제 비트코인 다시 도미너스를 흡수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숏은 코인 이더리움 둘 다 잡아도 되지만 이더리움을 조금 더 잡아도 괜찮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비트코인은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도미넌스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알트나 이제 메이저 코인들의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 뜻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비트코인의 추세가 안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추세가 고점이 나왔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떨어지거나 횡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볼 거면 도미넌스가 알트로 더 흘러갈 텐데 그러한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추세가 남았기 때문에 매수는 선물 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잘 잡으시면 저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고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계속 도미넌스를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